따자하오. 안녕하세요. 요섭이와 사랑이의 중국 리포트. 여기는 항주입니다. 저희는 중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절강성 항주시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절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19학번 김요섭. 저는 중국 정부장학생으로 선정되어 1년간 절강대학교에서 공부하게 된 김사랑입니다. 저희는 앞으로 중국에서의 유학생활을 담은 영상과 사진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 현지의 언론을 전달해드림으로써 현재 중국의 상황과 여러분들이 중국을 좀 더 알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여러분들께 중국의 모습과 유학생활 중에 보고 느끼는 것들을 있는 그대로 생생하게 전달하는 리포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건국 70주년 인민해방군 사열식에 나타난 10대 특징이라고 하는 리포트를 보내왔습니다. 이 두 젊은 친구가 이 사열식에서 여러 가지 최초의 기록들이 많이 나타났고, 아까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ICBM이 이제 처음으로 ICBM 41이 처음으로 선보였는데, 여기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미사일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 가지 기사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요, 일단은 참여 인원이 제일 많았다는 겁니다. 아까 방송에서는 15,000명 정도가 참여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그래서 총 15개 편대가 참여를 했습니다. 보시는 바대로 의장대부터 시작해가지고, 대개 이제 이 사열식에는 장군들은 참석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육해공 경찰 포함해가지고 이 장성들이 전부 다 한 대회를 이루어가지고 사열식에 참석을 했고요. 6회 공군, 그 다음에 3군이 참여를 했고, 화력 로켓군이 참여를 했고, 전략지원부, 보급지원부, 무장경찰, 여군, 그 다음에 심지어 대학 연구원까지도 다 사열식 대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공무원도, 그 다음에 예비역, 그 다음에 민병, 평화유지군, 이런 조직과 단체들이 무려 15개가 사열식에 참여를 함으로써 역대 최대의 인원과 참여 조직을 이번에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 가운데서 여군들이 가장 많이 참여했습니다. 지금까지 건국절 행사 가운데서 세계대열 의장대, 여군, 민병 등 총 755명이 참여를 했는데, 2명의 여장군이 아까 잠깐 저러 봐 하고 이제 고함을 질렀던 2명의 여군이 장군들입니다. 그래서 2명의 여장군이 대회를 통솔을 했다고 하는 두 번째 기록을 남겼고요. 의장대가 3가지 특징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첫 번째, 처음으로 단기, 국기, 군기를 들고 천안문을 통과를 했습니다. 기를 3개를 모두 들고 이제 천안문을 통과했고, 9.3 열병식 이후에 두 번째로 남녀를 섞은 편대 형식으로 의장대가 편제가 됐고, 세 번째, 2010년 의장대 전면 개혁한 후에 처음으로 인민해방군 의장대 대대의 이름이 이제 선을 보였습니다. 네 번째 특징은 장성들이죠. 지도자 대열의 특징입니다.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와 각 지역 전투 지역, 군대 기관, 무장경찰 여단급 이상 계급을 선별해서 결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군들이 대거 사열식에 참여해서 선을 보였습니다. 역사상 최초로 지도자 기관에서 선출될 대회이다. 그러니까 장군들은 뭐 사열식에서 걸어 다니지를 않았는데 이번에는 장군들을 총동원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공화국 장군으로 구성된 최초의 대열입니다. 그래서 개혁 강군의 기치를 들고, 그 다음에 연합군 지휘군은 뭐 최고의 대열로 가장 높은 계급을 가지고 있는 그런 대열로 이제 기록이 됐고요. 다섯 번째는 해군은 역사상 가장 이 건국절 행사에 참여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49년 건국기념일 행사에서 해군은 8일 군기의 인도 아래에서 최초로 천안문을 통과해서 당과 인민을 맞이한 이래로 매회 국경 수도 열병식에 참석함으로써 가장 긴 열병식 참석 역사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해군 사열의 인원의 95%가 1918년 9월에 입대한 병사들로서 평균 나이가 20살 4개월밖에 안 되는, 가장 많은 나이가 26살이니까 가장 젊은 나이가 17살이랍니다. 그래서 가장 젊은 사열 대열이 이제 해군 대열이
참여를 했다라고 하는 기록도 남겼고요. 여섯 번째는 대학 연구원들이 이번 사열 대열에 참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방대학, 군사과학원, 국방기술대학 연합으로 구성된 전군 군사단과 대학의 대표들이 참여를 했는데 모두 403명, 2명의 장군을 제외하고 403명이 참석했는데 그 가운데 박사 연구생들이 27명, 석사가 259명으로 전체 71%가 가장 높은 학력을 보유한 대열이 열병식에 참여를 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다양한 직업을 대표하는 민병 대열까지도 이제 참여를 했습니다. 북경시 조양구에서 편성한 여군 중에서 신중히 선별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참석한 인원은 90년대, 2000년대 출생 세대가 주를 이루는 상당히 젊은 세대로 이루어져 있고, 기관으로 놓고 보면 정부를 비롯해서 기업, 지역사회, 고등교육기관 등에서 선발된 국가 공무원, 교사, 의사, 간호사, 사법경찰, 엔지니어, 직원, 현대서비스업 다양한 종류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사열대열에 참석을 했다. 새로운 시대의 청년을 대표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보급지원병들이 사열에 참석을 했는데요. 이 병사들에게 서비스하는 그 조직입니다. 이거 보급지원병은. 그래서 다양한 브랜드를 소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견고한 열병 훈련 전개를 위해서 높은 수준의 완성도를 갖춘 열병식 임무의 강력한 후원자로서 이제 군사 지원을, 이게 훈련이 하루 이틀 갖고 되겠습니까? 아까 보셔서 알겠지만은, 아이고, 무슨 기계가 움직이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 하루 이틀 훈련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먹고 마시고 모든 보급품들이 지원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보급지원병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보급지원병의 이제 캐치프레이즈가 먼저 일어나서 마지막에 수습하고 전 과정에 활용된다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이제 지원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병사들을 즐겁게 해주는 병렬 감천, 병사들을 즐겁게 하는 달콤한 우물이라는 얘기죠. 그죠? 목이 마르고 그럴 때는 저런 이름으로 가지고 이제 병사들을 지원했다는 거죠. 저게 이제 브랜드입니다. 병사들을 또 씻어야 되니까 병사들을 깨끗하게 해주는 병결세의, 그죠? 옷도 빨아야 되고 하니까 세탁 서비스입니다. 그 다음에 음식, 식탁, 배달, 수리, 모든 군과 병사들에게 신속하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원 시스템을 이번에 또 선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군악대는 새로운 곡을 만들었습니다. 20여 개의 새로운 곡을 작곡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 가운데 8개를 선정하고 2개의 곡이 열병식에서 연주가 됐다라고 하는 기록을 남겼고, 마지막으로 이번 열병식의 모든 과정이 GPS로 인도가 됐다는 겁니다. 그 내비게이션을 통해 가지고 따라서 움직입니다. 인공위성을 통해 가지고 모든 과정 자체가, 이게 동선이 이제 GPS로 전부 다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했다. 군보 기자 1919년 10월 2일 일자에 기사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번 건국 70주년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축사를 하면서 시 세 구절을 인용을 했습니다. 이 시 세 구절이 어디서 나왔는가를 이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웅관만도 진여철이다라고 하는 대목의 시를 인용을 했습니다. 무슨 뜻이냐 그러면요, 웅장한 관문이 정말로 강철과 같이 광철처럼 단단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혁명 과정에서 공산당 지도부들이나 그다음에 인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모택동이 1935년에 억지나 누산관이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그 중에 한 구절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뒷구절하고 운을 맞춰가지고 소개를 해드리면은 웅간만도 진여철 이금매보 종두월이라고 하는 요 시인데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웅장한 관문이 강철 같아 넘기 어렵다고 말하지 말라. 지금 다시 처음부터 정복하자. 관문과 산을 넘어선 다음 바다와 같은 창산을 멀리 바라보며 피처럼 붉은 석양을 감상하리. 라고 하는 요식 대목에서 따온 겁니다. 요 대목을 먼저 첫 번째 인용을 했고요, 시주석이. 두 번째는 인간 정도 시 창상이다 라고 하는 역시 마찬가지로 모택동의 시입니다. 1949년에 인민해방군이 남경을 점령해서 인민해방군 점령 남경이라고 하는
실현율시를 남겼는데 그 가운데 마지막 두 구절 가운데 하나가 인간정도 시창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뒤를 전부 다 연결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천약유정 천역노요 인간정도 시창상이다. 천약유정이라는 것은 중국의 영어 제목도 있습니다. 하늘에 만약에 정이 있다면, 인간처럼 감정이 있다면 하늘 역시 늙을 것이다라는 거죠. 인간정도 시창상이다. 인간의 바른 길도 상전벽해다. 상전벽해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죠? 뽕나무밭이 바다로 바뀐다라는 거죠. 끊임없이 변화되고 있는 게 인간의 길이다라는 거죠. 이 시구절은요, 혁명전쟁 드라마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강소정 TV 방송국에서 2009년 6월 2일 CCTV 채널로 이 제목으로 인간정도 시창상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혁명 과정을 다루고 있는 역사 드라마를 만들어서 방영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그 드라마의 포스터입니다. 그 오른쪽 포스터 아래 보면은 인간정도 시창상이라고 쓴 저 글씨는 무택동 글씨입니다. 무택동 글씨는 알아먹기 힘들기로 아주 유명한. 그래서 저게 악필이냐 명필이냐 가지고 늘 지금도 말이 많은데 중국 사람들은 무택동의 서체가 무택동 체다, 모체다, 일가를 이뤘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악필도 일가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인용한 시가 장풍파랑 회유시라고 하는 이태백의 시입니다. 행론안이라고 하는 시 가운데 첫 수의 마지막 구절로 이어지는 뒷구절 한 구절과 함께 소개해 드리면은 장풍파랑 회유시요 직계운범 제창해다라고 하는 시입니다. 언젠가 장풍이 파도를 깨부시는 날에는 돛을 높이 내걸고 창해를 건너가리라 라고 하는 아주 호탕한 이태백의 시인데 이 시를 가만히 보시면 알겠지만은 여기 시제가 첫 번째 시는 과거입니다. 두 번째 시는 현재고요. 세 번째 시는 미래를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세 시구절을 인용해 가지고 중국 공산당 혁명사의 과거와 현재와 앞으로 중국의 미래를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시진핑 주석이. 그러니까 뭐 제가 강의를 통해서도 늘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중국 지도자들의 인문학적 소양을 잘 분석을 해서 외교 무대에 나가서 우리나라가 대처를 해야 되고 사업도 마찬가지다 그런 말씀을 드렸듯이 이 시를 잘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중국의 어제는 이미 인류의 역사에 쓰여졌습니다. 중국의 오늘은 지금 무수한 인민들 손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미래는 내일은 틀림없이 아름다울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요 시 세 구절을 인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과거는 굉장히 어려웠지만은 그것이 결국은 인간정도 시 창상처럼 변화해서 지금 상전백해처럼 그죠? 현재로 만들어 놨고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태백 시처럼 호방하게 미래를 향해서 힘차게 이제 걸어 나가자라고 하는 그런 축사의 의미로서 시 세 구절이 인용됐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일 두 개의 100년, 아까 말씀드린 양거바이니엔 두 개의 100년이라는 목표를 실현시키고 중화민국의 위대한 부흥을 위한 중국몽 또 나왔죠. 중국몽 얘기는 계속해서 제가 강의 때마다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새로운 길 위에서 중국 인민은 반드시 새롭고 아름다운 시대에 문장을 써내려가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이런 앞뒤 구절 축사들을 모두 종합을 해보면 시 세 구절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과거와 중국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비유하는 시로 시주석에 물론 연설문 쓰는 비서가 그렇게 썼겠지만은 시주석은 젊은 날부터 인문학적인 소양이 대단히 깊다라는 것을 다양한 저서를 통해서 보여준 바가 있기 때문에 시주석의 인문학적 소양에서 우러나온 인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10월 1일 날 건국 70주년 기념 행사와 관계되어 있는 단신들을 종합을 해서 제가 세 꼭지로 분석을 해 드렸습니다.